네, 안녕하세요. 금일 3월 13일 현재 시각 9시 13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방송 링크 올려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터치하시면 별표 마크가 있죠? 체크해주시면 지게찾기가 되니까요. 제가 방송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다림 미양님 어서오세요. 주식초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도 오시고요. 추천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3월 13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어요. 다행히 오늘 장 초반 지수는 밀려서 시작했지만 종가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같이 추가적인 반등이 일어나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내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종가에서 밑꼬리 지지하고 양봉으로 돌려서 마감한 거는 일단 다행입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자, 오늘 봐보죠. 잠깐만요. 네, 됐네요.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어저께 VIP 방송에서 최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지수부터 보고 넘어가죠. 제가 VIP 방송에서 뭐 그동안 지수에 대해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면서 반등이 시작됐고 22평에서 다시 빨간 화살표, 녹색 화살표 뜨면서 초록 라인을 돌파하면서 깜장 라인 저항, 그쵸? 그리고 그 다음 황금 라인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하면은 좋겠지만 돌파하지 못하면 맞고 밀리겠죠.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 금요일 캔들이 하락 화살표 뜨고 22평을 살짝 이탈했다가 밀려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밀려서 시작을 했지만 다행히 종가 부근에서 밑꼬리 지지하고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에도 코스닥 지수는 770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770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그 부분을 지지하면서 밑꼬리 달고 양봉으로 돌려준 건 일단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가 반등 추세였죠. 10시 40분 정도 좀 넘어서 코스닥 지수가 분봉상 화살표 뜨고 반등을 시작했었어요. 가퍼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밑꼬리 달고 770포인트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 안 하면 이 부분에서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고요. 그럼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역시나 770포인트 이탈만 안 하면 빠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혹시라도 770포인트를 이탈한다라면은 더 밀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지수도 오늘 종가에는 양봉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요 22평에서 반등 나왔던 자리 있죠?
그 자리를 다시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다시 이렇게 박스권 지수 추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현 위치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수 따라서 빠졌던 종목들 오늘 장중에 밑꼬리 달고 양봉을 돌리거나 밑꼬리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럴 때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지수와 상관없이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봐보죠. 일단은 미코바이오메드는 초보디아님 잘하셨네요. 어서오세요. 특히 22평을 이탈하는 종목들은요, 쌍바닥 찍고 가거나 아니면 살짝 골파고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거 이제 골파기 하거나 살짝 쌍바닥 자리를 찍고 반등 나오는 게 싫다 하시면 한 주 남겨놓고 손절했다가 쌍바닥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전 저점 지지라인에서 다시 사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어저께 미코바이오메드를 말씀드렸었어요. VIP 방송에서. 미코바이오메드는 초록라인, 깜장라인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왜 그랬냐면 미코바이오메드가 저점까지 빠졌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일봉에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고, 그리고 그 전날의 캔들이 황금 화살표 캔들이에요. 자, 파랑, 빨강, 그 다음 황금 나왔어요.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네, 핑크 화살표 급등이죠. 자, 근데 오늘 미코바이오메드는 제가 일봉상 초록라인, 깜장라인 돌파 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초록라인을 돌파했어요. 그럼 그 다음 미코바이오메드가 올라갈 자리는 네, 바로 깜장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미코바이오메드는 7,100 네, 추가 돌파 시도입니다. 일봉상 초록라인을 돌파했으니까 제가 특히나 여러분들 일봉상 초록라인 돌파하는 종목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거래량 들어왔죠? 오늘. 그러니까 오늘 첫 핑크예요. 미코바이오메드는. 그래서 내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자, 내일 깜장라인 돌파 시도합니다. 만약에 깜장라인을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이 바로 나올 것이고요. 깜장라인 돌파하다가 맞고 떨어지면 일단 수익 익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분봉상에서 미코바이오메드 자, 봐봐요. 이렇게 어차피 일봉상 올라갈 자리가 있는 종목들은 장 초반에 단타가 여러 번 나왔었죠. 분봉 화살표 내에서. 그죠? 분봉 화살표 내에서도 보시면은 장 초반에 분봉 화살표 단타가 나왔었고요.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또 단타 흐름이 나왔었죠. 6%, 7%, 여기 10%, 6%, 7%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일봉상 더 올라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시점들이 녹색 화살표, 분봉 녹색 화살표, 분봉 녹색 화살표 뜨고 우상향 추세에서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코바이오메드는 내일 마지막 종가의 분봉 화살표를 봐야죠. 마지막 분봉의 종가 화살표도 역시나 분봉에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그 다음 나올 게 핑크 화살표. 그 자리 라인을 지켜주면서 상한가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장에서 여기만 이탈을 하면 5,900원 5890 이탈 안 하면 내일 추가 상승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오늘 초록 라인 돌파했기 때문에 깜장 라인까지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봐보죠. 그리고 금양 그린 파워, 오늘 금양 그린 파워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생겼어요. 자, 특히나 지수가 안 좋을 때 신규 상장 종목들이라든지 뭐 스펙주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금양 그린 파워, 네, 궁금하신 종목들은 채팅창 글 남겨주세요. 신규 상장 금양 그린 파워.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좀 이슈가 있었죠. 뭐 태양광, 뭐 이슈 SDN이 올라갔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근에 태양광 SDN이 올라갔잖아요. 금양 그린 파워가 태양광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슈 최근에 이제 에너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에너지 이슈 그리고 태양광 그래서 SDN 추천드렸었는데 SDN이 급등 나왔었죠. 그러면 이렇게 이슈가 있는 신규 상장주는요 분봉을 틀어놓으면 돼요. 그냥 분봉 틀어요. 금양그린 매도 신호 발생. 금양그린 파워를 분봉을 신호 딱 발생. 틀어놓습니다. 분봉을 딱 틀어놓고요. 자, 봐봐요. 언제 사냐면은 분봉상에서 빨간 화살표 또는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여기서 사면 돼요. 사면은 그 다음 분봉이 3.7%, 분봉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사면 그 다음 분봉 2%, 2.5%, 1.9%, 3.7%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라인을 타면서 쭉 우상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어떻게 하셔라? 신규 상장주 이슈가 있는 신규 상장주잖아요. 에너지 관련 분봉 화살표 단타를 쳐라. 분봉에서 분봉 딱 틀어놓고 분봉에서 빨간 화살표 뜨죠? 사면 돼요. 분봉에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죠? 사면 돼요. 그리고 이 화살표 가격 라인만 이탈 안 하면 상승 수익, 이 화살표 가격 라인만 이탈 안 하면 상승 수익이에요. 금양 그린파워는 오늘 첫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상승을 했는데 첫 빨간 화살표 뜨고 22% 올라갔어요. 22%. 금양 그린파워. 그리고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여기까지 11%. 빨황 뜨고. 우리가 일봉에서도 빨황 뜨면 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금양 그린파워가 오늘 분봉 화살표 뜨고 깔끔하게 상승을 했어요. 신규 상장주들은 분봉을 딱 틀어놓고 분봉상에서 화살표 뜨면 매수. 손절해봤자 마이너스 뭐 한 2% 정도예요. 2%. 분봉상에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도 매수 가능. 그리고 나서 급등 나왔다가 빠졌죠. 그리고 다음 봐보죠. SATNG. 자, SATNG가 SATNG. 자, SATNG도 최근에 저점에서 일봉 흐름이 좋았었던 종목이에요. 그죠?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한 번씩 거래량 터지면서 눌림목 삼각수렴, 다시 재급등, 눌림목 삼각수렴, 윗꼬리 음봉, 그러다가 다시 급등.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좋죠. 그래서 오늘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SATNG도 5,500 라인 돌파 시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SATNG가 5370 고가 5,500원까지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5,370원까지 가면서 장중에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 130원 정도 모자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승이 나왔었고요. 이따가 한탭 한국석유 봐드릴게요. 궁금하신 종목들 채팅창 글 남겨주시면 되세요. 자, SATNG가 상승이 나왔고 매수 신호 발생. KCS도 제가 이 KCS는 초고수분들의 영역이지만 내일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KCS도 뭐 아쉬운 건 13,000원을 돌파 못했어요. 그래서 12,7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 7%. 근데 KCS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첫 핑크 때부터 이슈로 올려드렸던 종목이에요. 첫 핑크, 요때. 3월 8일부터 이슈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첫 핑크 상한가. 이 첫 핑크 캔들에서, 두 번째 핑크죠. 이전 첫 핑크를 돌파한 캔들이죠. 두 번째 핑크. 그 거래량이 들어왔죠. 단타 드렸었고, 그 다음날 상한가, 금요일날. 그리고 어저께 VIP명에서 얘는 내일 초고수 영역이지만, 내일 더 간다. 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그래도 7% 올라왔습니다. 7%. 7%가 작은 수치가 아니죠. 그래도. 오늘 장중에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봐보죠.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 자, 이삭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일봉 흐름을 보시면 흐름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다시 또 오늘 좀 맞고 떨어졌죠. 항상 이 부분에서 윗꼬리 음봉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종목도 장중에 15% 올라갔어요. 이삭 엔지니어링도. 이삭 엔지니어링도 자, 이삭 엔지니어링 제가 14,000원 부근 돌파 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14,000원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13,300원, 한 700원 정도 모자랐죠. 13,300원까지 가면서 그래도 오늘 장중에 15%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삭 엔지니어링은요, 계속 박스권 매매를 일단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위치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저는 흐름 괜찮다라고 봅니다. 물론 항상 하는 짓거리가 들어올렸다가 윗꼬리 음봉으로 뺐다가 삼각 수렴하고 다시 들어올리죠. 이 박스권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 엔진 그리고 EID 또 말씀드렸어요. EID 봐보자. EID는 제가 보시면은 여기 요때부터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금요일날 14% 급등했어요. 근데 어저께도 드렸죠? 어저께도 자, 핑크 화살표, 두 번째 핑크 화살표죠. 두 번째 핑크 화살표 여러분 단타하셔도 됩니다. 기준값은 그 핑크 화살표 3분의 1값. 오늘 그래도 8% 상승했어요. 8.2%. 그래도 8.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EID는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뭐 오늘 8% 올라갔다가 살짝 밀렸는데 항상 이 핑크 화살표 3분의 1 값이 중요합니다. 이 3분의 1 값. 이탈 안 해야 다시 또 상승이 가능해요. 아니면 쌍바닥 찍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그래도 장중에 8% 상승. 분봉을 보시면은 EID가 항상 보시면 분봉을 크게 보시면요 올라가는 시점이 보여요. 자 봐봐요. 이렇게 보시면 분봉에서 장 초반에 녹색 화살표도 급등. 자 봐봐요 여러분들. 장 초반에 자 EID 그 전날 제가 추천드렸었잖아요. 그 전날에도 보시면 분봉이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첫 핑크 뜨고 마감했어요. 분봉에서. 그 다음날 오늘 그죠? 그 다음날 오늘 금요일 종가니까 오늘 장초반에 녹색 화살표도 급등했죠. 한번 EID 오늘 분봉을 봐보세요. 녹색 화살표도 계속 급등합니다. 오늘 EID 녹색 화살표도 8% 올라갔어요. 8%. EID 분봉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EID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지노믹스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 그래도 오늘 5%가량 상승했습니다. 5.8% 종가는 살짝 밀리긴 했지만 5.8% 상승을 했어요. 오늘 채팅창 쭉 봐보고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채팅창 확인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3월 13일 월요일 일단 오늘 지수가 밀리긴 했어요.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종가에는 밑꼬리 지지하고 양봉으로 돌렸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이탈을 안 하고 다시 우상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이슈를 올려드렸었는데요. 네. 그린파워, 신재생에너지, 신규상장. 특히 지수 흐름이 안 좋을 때 신규상장주들이 잘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규상장주 분봉 화살표 단타하면 돼요. 화살표 있는 분들은. 쭉 봐보죠. 쭉 봅시다. 궁금하신 분들 채팅창 글 남겨주세요. 좀 이따 봐볼게요. 자, SBB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좀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고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그래도 오늘 종가에 다행히 양지수 흐름이 양봉으로 돌리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자 어쨌든 미국의 은행이 파산하게 된 건 일단은 안 좋은 영향이긴 하죠.
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금이 많으신 분들 있죠. 제가 뭐 VIP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현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간을 길게 두고 봤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도 당연히 미국장 영향을 받죠. 그래서 미국의 그래도 큰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됐는데 뭐 제가 봤을 때 단기간에 영향은 있을 뿐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지수도 돌렸고 그리고 또 지급 보정을 한다고 하니까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저점이고 세력들의 거래량도 있는데 빠진다. 근데 그게 그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이런 조건에 의해서 빠진다. 그럼 오히려 저는 네, 이전 저점을 찍거나 예를 들어서 이전 저점을 찍거나 또는 쌍바닥짜리 형성 또는 살짝 볼파기 했을 때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는 코로나 터졌을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사이드카 걸리면서 코스닥 코스피 지수 작살이 날 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집 팔고 네, 팬티까지 빨아서 네, 여러분들 주식하셔야 됩니다. 네, 주식에 몰빵하셔야 됩니다. 저 그때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작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금 많으신 분들, 근데 현금이 크지 않으시고 소액으로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이슈 있는 종목들, 거래량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행히 오늘 종가에는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신규 상장 안내, 그냥 그린 파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분봉 화살표 뜨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올려드렸는데, 아직까지 로봇 이슈가 좀 있고요. 쭉쭉 봐보죠. 오늘 단독 이슈가 중국 배터리 안 써, 깊어지는 테슬라, LG 엔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인테크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했었고, 매도 신호 발생. 나인테크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고요. 그렇죠? 급등, 이전 저점, 지지, 다시 반등.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최근에 지수 따라서 빠졌던 종목들 있죠? 자, 봐봐요. 일봉상에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첫 핑크 뜨고 급등이 나오면서 장기 2편까지 거래량 들어왔는데 이렇게 거래량 없이 지수 따라서 빠진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이 이전 저점 화살표를 이렇게 지지하면서 다시 갑자기 급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오늘 내일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시고 또 봐보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 글 남겨주세요. 자, 오늘 장 시작해서 EID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SATNG VI 금양 그린 파워 분봉에서 화살표 뜨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지노믹스 양봉 지지 이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좀 상승을 5% 정도 저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지수가 밀릴 때 여러분들이 비중이 크다라면 무조건 일단 자르시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 이 종목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골파게 할 수도 있고 쌍바닥 이전 저점까지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만약 이 종목을 비중을 크게 갖고 있다, 일단은 손절하시고 한 주 보유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쌍바닥짜리나 이전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해야죠. 웅님 오늘 신풍제약 물어보셨었는데, 신풍제약이 오늘
오늘 반등은 괜찮았었어요. 근데 종가에 꼬리를 크게 달았습니다. 근데 신풍제약은 내일도 한번 분봉으로 봐보긴 해야겠네요. 분봉. 분봉이 살아있어요. 지금 보시면. 19,700원. 19,700원. 일단은 분봉상 제가 봤을 때는 뭐 19,700원이든 2만원이든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그 부분에서 22,000원 부분, 23,000원 부분까지 분봉상 지지 반등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도 괜찮았어요. 내일 바로 반등이 빠르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살짝 뺐다 갈 것이냐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게 보시고 궁금하시면 채팅창 글 남겨주세요. 또 채팅창 쭉 봐보죠. 이때부터 코스닥 지수 반등 말씀드렸었죠. 분봉 화살표도 좀 반등하면서 괜찮았었습니다. 그 최영식님 오늘 코아시아 잘하셨네요. 매도 신호 발생. 코아시아 오늘 저점 요 밑꼬리 잡으셨나봐요. 잘하셨네 이거. 마이크로 디지털. 네, 좀 이따 에코플라스틱 박세바이오도 같이 가보죠. 마이크로 디지털. 마이크로 디지털. 매수 신호 이 발생. 종목도 제가 여기서 초록 라인 돌파하는 첫 핑크 화살표 보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3분의 1 값을 지지하고 바로 올라가지 못했고 한번 눌렀다가 중심값 부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오늘도 장중에 말씀드리고 좀 더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도 이제 제가 여기 첫 핑크 보고 드렸던 종목이에요. 항상 저점에서 첫 핑크 들어오는 종목들은 분할 매수 하셔도 좋아요.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하시면 여기 3분의 1 값을 지켜주고 가든 아니면 중심값을 지켜주고 가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중심값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크리스탈 지노믹스 상승을 했고요. 그 김 사장님 신성 델타테크 잘하셨네요. 오 잘하셨네. 자 지수가 빠질 때 특히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신성 델타테크도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황금 화살표 뜨고 거래량 터뜨리면서 윗꼬리 매집봉 그리고 눌림목 자리를 주고 이전 저점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 근데 여기서 중요했죠. 첫 핑크 화살표 뜨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초록 라인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지지라인 형성하고 그 다음 올라갈 자리는 깜장 라인, 황금 라인, 깜장 라인, 황금 라인까지 갔었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서 22평에서 화살표 급등이 나왔네요. 지수가 안 좋을 때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방송에서 VIP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리고 오늘 또 AI 이슈가 있어가지고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가 오늘 상한가를 갔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장이 마감됐습니다. 초보님 엔시스 다시 잘하셨네요. 엔시스 엔시스도 이 종목도 지금 일봉 흐름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봐봐요. 빨간 화살표 급등 초록 라인까지 매물 소화 그리고 나서 조정 22평 부근의 화살표는 다시 사야죠. 그리고 다시 초록 라인까지 돌파 시도 조정 눌림목 초록 라인 돌파 시도 거래량 들어오고 조정 눌림목 어디서 다시 상승하죠?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는 사야죠. 그러고 나서 녹색 화살표 첫 핑크 급등
다시 이전 일봉 전저점 밑꼬리 지지 반등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거 하신 분 잘하셨네요. 초보님 엔시스 잘하셨네요. 일봉 흐름이 괜찮아요. 엔시스가. 그렇게 해서 오늘 장이 마감됐고요. 역시나 오늘 시장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종가의 양봉을 돌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체크해보고 정리하도록 하죠. 오, 초보지연님 오늘 잘하셨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저점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을 스윙으로 들어가셨다면, 만약에 이 종목이 시간 투자를 할 거라면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종목을 내가 시간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빠르게 자르고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교체할 것인가, 비중이 크다라면 무조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비중이 크지 않다라면 빠르게 가든 천천히 가든 가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은 시간 투자를 좀 더 한다라든지, 아니면 한번 밑으로 뺐다가 쌍바닥이나 또는 이전 저점 살짝 골파기 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잠시 기간 동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비중을 크게 들어갔을 때 이탈하는 종목들은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왜냐면 또 비중이 크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쌍바닥이라든지 골파기 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잘하셨네요. 한농화성 에코프로 HN이요. 한농화성도 최근에 첫 핑크 화살표 그리고 초록 라인 돌파하면서 상한가 급등, 추가 급등까지 나왔었던 종목이고,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오게 되면 오늘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네요. 13% 정도. 근데 오늘 캔들이 3분의 값 지켜주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이전 일봉 전고점 라인까지 상승 가능하지만 이탈되면은 밑으로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반등은 좋았네요. 한농화성. 한농화성. 그래서 한농화성은 현재 위치에서는요, 잡아봐요. 저점은 아니에요. 오늘 캔들의 3분의 1 값이 중요합니다. 종가 분봉으로 봤을 때 분봉은 박스권이에요. 이 한농화성이. 분봉 지금 저점과 고점을 지금 쭉 라인을 체크해보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봤을 때는 16,300원에서 17,300, 16,300원에서 17,300, 17,300 분봉 박스권.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분봉상 그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추가 돌파 시도 가능한데 컷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HN 오늘 캔들 괜찮았어요. 에코프로 HN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상한가 급등, 추가 핑크 화살표 급등까지 나왔었던 종목이죠. 그러고 나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HN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는 지금 단일가 부분이란 말이에요. 과열 상태라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그래서 과열 부분인데, 이 과열 부분에서도 화살표 뜨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HN도 오늘 장중에 상승을 했는데, 장중 상승하는 시점이 단일가 부분에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지금 우상향 추세예요.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캔들의 그래도 3분의 1 값은 잡으셔야 돼요. 저점은 아니니까. 오늘 캔들 3분의 1 값 이탈 안 한다면 다시 한번 일봉 전고 뭐 한 78,000원, 87,000원 일봉 전고까지 다시 돌파 시도도 가능합니다. 대응이 잘 되셔야 돼요. 한타 한국석유, 한탑도 그동안 많이 빠졌고요. 이전 저점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이탈했을 때
최근에 밑꼬리 지지 만든 게 나왔네요. 125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석유요. 이거 한탑. 제가요, 여러분들 좀 횡설수설하죠. 횡설수설한데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요 졸려요. 졸고 있습니다 지금. 졸고 있어요. 오늘 엄청 바빴거든요. 제정신이 아니네. 지금 졸고 있어요. 지금 자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졸면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탑 괜찮아요? 제정신 아니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오늘 제가 바빴어요. 제가 와이프 병원에도 갔다 오고 13주차 뭐 검사할 게 있어가지고 병원에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또 오늘 뭐 또 할 게 있고 그래가지고 좀 바빴어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네요. 정신 차리고 해야죠. 네. 아무튼 한탑 괜찮습니다. 급등 후 눌림목 지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위치. 한국석유? 한국석유도 가보죠. 한탑. 졸면서 어떻게 이거는 또 썼네. 예전에 제가 있잖아요. 방송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야 잠이 깨. 예전에 방송하면서 막 졸면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 순간에 잤거든요. 근데 제가 녹화 방송을 돌려서 봐봤어요. 뭐라고 하고 있나. 졸면서도 어떻게 제대로 기준 그어드리면서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졸면서.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봤어요. 제가 한 방송. 자, 한국석유. 끝난 종목 아니죠. 한국석유도. 지수가 밀리니까 쌍바닥자리까지 간 거예요. 한국석유는요, 일봉에서 제가 봤을 때는 9,800원, 9,800원, 12,500원. 자,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보여줍니다. 9,800원, 12,800원, 9,800원, 12,800원. 박스권. 지금 박스권 하단부까지 빠졌죠? 자, 최근 지수가 밀리면서 하락하세 붙으면서 22평 이탈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종목도 언제 올라간다? 자. 다시 빨간 화살표 뜨면 올라간다. 얘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한국석유는요, 여기 지금 일봉 저점 지지하죠.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12,000원, 12,500원, 13,000원 돌파 시도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요, 진짜 간단해요. 자, 봐봐요. 한국석유 최근에 일봉 흐름도 자, 봐봐요.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급등 나왔죠. 초록 라인 저항 맞고 떨어졌죠. 다시 빨간 화살표 뜨면 사죠. 다시 급등. 그래 놓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가려고 하다가 지수가 밀리니까 같이 밀린 거예요. 어디까지? 이전 저점 화살표 라인까지. 이렇게 된 종목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를 지지하면서 옆으로 기다가 가든지 아니면 빠르게 가든지 간단 말이에요. 에코플라스틱 박셀바이오예요. 에코플라스틱 최근에 하락에서 빨가서 황금화살 뜨고 첫 핑크 급등, 두 번째 핑크 급등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 캔들의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지지라인은 4,000원이에요. 4,000원. 4,000원. 4,000원 이탈 안 하면 다시 상승이 가능해요. 4,0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4,000원 이탈하면 밑에까지 빠지기 때문에 4,000원만 이탈 안 하면 돼요. 기준점 4,000. 다음은 박셀바이오 봐보죠. 자, 박셀바이오가 일봉상 올라가자 일단 깜장라인 돌파 시도였는데 오늘 깜장라인 또 뚫었다라면 황금라인까지 바로 갔을 텐데
거기 저항 맞고 밀렸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장에서 여기 중심값 지지 있죠? 37,300원. 37,300원 이탈 안 하면 여기 37,300원 이탈 안 하면 내일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또 어디까지 봤지? MDS 테크요. MDS 테크 초보지현님. MDS 테크. 자, MDS 테크 제가 예전에 요 밑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항상 하락해서 빨간색 뜨면 급등 나왔었고 다시 하락해서 빨간색 떴던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가격 라인이 1,700원, 1,800원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첫 상한가 그 캔들의 3분의 1값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또 급등 조정 나온 자리에서 역시나 22평 밑꼬리 지지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현재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예요. 우상향 상승 조정 22평 반등 상승 조정 22평 부분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 왜 이러냐면 지수가 밀리니까 살짝 밑으로 더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런 캔들들이 많이 나와요. 밑꼬리 쭉 달고 올라오는 캔들들 있죠? 그런 캔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현재 위치에서 MDS 테크는요, 제가 봤을 때는 분봉 추세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봉이 살아있죠? 자, 이 종목 오늘 어떻게 해서 상승을 했어요? 분봉선에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녹색 화살표 뜨면서 우상향을 했죠? 첫 분봉 1파동 나오고 조정 나온 자리에서 다시 분봉 녹색 화살표 뜨면서 2파동의 눌림목 자리입니다. 분봉에서. 그럼 현재 위치에서 MDS 테크는 여기 있죠? 2950 여기 이탈 안 하면 내일 다시 또 상승 가능해요. 거기는 이탈하면 안 돼요. 조정 나오니까. 컴투스 괜찮은데요?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주봉 반등. 월봉도 살아있어요. 최근 일봉으로 뭔가 심상치 않았죠, 이거, 컴투스. 뭔가 있어. 지금 보시면, 자, 봐봐요. 갑자기 저점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애들이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변동성이 다시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저는 저점에서 아무런 흐름이 없는 것보다 갑자기 밑으로 흔들던 위로 흔들던 위아래 흔들어 제끼는 종목들을 좋아해요. 왜? 그런 종목들이 다시 갑자기 뜬금없이 급등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는 컴투스는 현재 위치에서 자 일단은 자 최근에 거래량 들어온 모습이 좋아요. 급등 조정 나가는 거래량 없죠? 다시 그 다음날 또 급등 그죠? 두 번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죠? 66,000원 라인. 거기 지지라인만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일봉 전고 돌파 시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한탑 잘못 들었어요? 한탑 저도 졸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뭐라 그랬더라? 한탑? 한탑 괜찮아요. 한탑도 예전에 좀 시세는 나왔었지만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죠?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떴어요. 그럼 급등 나와야죠. 핑크 화살표 뜨고. 네. 그래서 그 다음날 핑크 화살표 뜨고 급등이 나왔네요. 핑크 화살표 급등 나오고 초록 라인까지 돌파 시도했지만 결국엔 맞고 밀렸어요. 그래서 조정 눌림목 자리고요.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여기 지지라인 있죠? 거기만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초록 라인, 깜장 라인 돌파 시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직업병인가봐. 졸면서도요 2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하시면 여러분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꿈속에 있는데 말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DB 하이텍 봐보자. DB 하이텍. DB 하이텍 궁금해요. DB 하이텍도요. 지금 보시면 하락 화살표가 뜨긴 떴는데 빨간 화살표 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위치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지 라인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45,400원. 45,400원. 최근 일봉 흐름도 괜찮았어요. 항상 보시면은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급등. 그러고 나서 다시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다시 급등. 그러면 DB 하이텍은 제가 봤을 때는 자, DB 하이텍 있잖아요. 얘는 보시면 빨간 화살표 뜨고 급등, 빨간 화살표 뜨고 급등, 그쵸? 다시 조정이 나왔어.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이평 수렴하고 급등. 좀 파란 화살표 떴죠? 빨간 화살표 뜨면 다시 갑니다. 간단해요. 빨간 화살표 뜨면 사세요. 근데 현재 위치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자 봐봐요. 얘 어떤 스타일로 움직이냐면 한번 화살 빨간 화살표 급등 치죠. 저항 맞고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올리지는 않고 지금도 저항 맞고 밀렸잖아요. 일봉 전고 다시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위아래 좀 흔들다가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일단은 오늘 하락 화살표 떴지만 이탈 안 한 건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빨간 화살표 뜨면은 다시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요런 흐름처럼 한번 여기서 좀 위아래 흔들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빨간 화살표 뜨면 네, 빠른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채팅창 봐드렸고, 미코바이오메드는 내일 추가 상승. 초록 라인, 깜장 라인 돌파 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장 고생하셨어요. 오늘 양일간 금요일날 보통 지수 조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지수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주말 동안 SBB 은행 파산하면서 미장이 좋지 않았죠. 한국장 오늘 장 초반 영향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현금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점을 좀 공략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단기적인 좀 이슈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이슈보다는 단기적인 이슈. 그리고 또 지급 보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미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좀 악재 이슈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것보다. 그래서 지수는 제가 봤을 때 박스권 흐름을 유지할 거예요. 한 번 더 저점까지 뺐다가 가느냐, 현재 위치에서 지금 밑꼬리 지지하고 반등을 주느냐의 차이인데, 오늘 종가에는 다행히 코스닥, 코스피 양지수 좀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내일까지 양일간 좀 반등이 이루어지는지 봐야 돼요. 내일까지. 그래서 지수 흐름은 내일부터 더 이상 밀리면 안 됩니다. 지수는. 밀려버리면 이전 저점까지 빼버린단 말이에요. 쌍바닥 찍고 이전 저점까지 뺐다가 가면은 한 번 더 저점 라인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투자금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투자금이 작으신 분들은요, 좀 단타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죠. 10분 쉬었다가 VF 방송 이어갈게요. 추천업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올게요. 10분 뒤에. 네, 고맙습니다.